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요,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몇몇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4강의는 8번하고 9번은 그 반 위주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자, 지난번 수업에 대한 정정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강 찍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49페이지에 있는 8번, 50페이지에는 9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은요. 주제부터 적어보면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준 사회 질서의 형태입니다. 사회 질서의 형태라고 했는데 사실 사회 질서의 형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 규모 이런 것들의 형태가 결국에는 자연 선택이라는 이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표를 그려줬었는데 표를 좀 수정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사회 질서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회 형태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면역 체계나 아니면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는데 사회 질서가 변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과거와 현대에 대해서 차이를 두면서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요, 사회 질서나 집단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대규모의 형태였습니까? 소규모의 형태였습니까? 오늘날에 비하면요, 사람들이 부족이나 가족 단위로 모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형태였겠죠. 그런데 그러한 집단이 현대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몇백만 명, 몇백만 명, 그 다음에 마을에 살더라도 그 읍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요, 도시 위주, 맞죠? 그리고 대규모 집단. 광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살아요. 광주 인구가 거의 130명, 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집단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줬겠죠? 자, 이 위에는 어떤 것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었대요. 자연 선택이 결국 뭐예요? 진화죠. 인간이 여러 가지 특성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었고 이 진화의 형태는 어떻게 납니까? 여러 가지 났지만 돌연변이겠죠. 돌연변이에 대한 자연 선택설 맞죠? 이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영향 같은 경우는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영향을 주냐면, 인간이 소규모 집단에서 대규모 집단으로 넘어가면서 만들게 된 inventions, 발명품들. 이 발명품들은 물질적 발명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 질서나 형태의 발명품들.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 이런 것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봐볼게요. 정리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이어진다서 저희 빈칸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저기 안에는 슬러시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처음에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어는 복수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re가 이 문장의 주동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주어는 뭡니까? The forms죠? 형태. 뭐의 형태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 질서의 형태 혹은 사회적인 형태 같은 경우가 주어입니다. forms. 복수죠? 그래서 동사 are가 나는데 그 사회 질서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 종들이 과거 7,000년이나 혹은 더 오래 전에 개발해왔었던 사회 형태나 어떤 질서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 7,000년 넘게 과거에서 우리가 개발해 왔었던, 발명해 왔었던 사회의 어떤 질서나 사회 모습의 형태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어쩐다 그랬죠? 확실하게 좀 답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진화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키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역 체계도 진화해 왔고 어떤 소화 효소 같은 경우도 다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해 왔는데 그 진화의 하나의 힘이라는 것은 진화를 이끌어낸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됐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다? 바로 인간이 오랫동안 개발해 왔었던 사회적인 질서의 형태가 바로 진화의 어떤 하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나은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던데 그것의 어떤 하나의 원천이자 힘이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해오고 발명했었던 사회적 질서의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랫동안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 선택으로 인간이 진화하게 된 그 방향의 한 가지 요소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장도 문장이 좀 길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동사는 are고 이번에 are의 주어는 뭐예요? 이거죠. 사람들의 경험.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 자, 봐보죠.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냐면요. 외부인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인간의 경험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현대에 더 외부인들과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요? 옛날에 더 많이 했어요? 당연히 요즘에 더 많이 하죠. 현대에 더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낯선 이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인간의 경험인데 뭐 때문에? 그러한 발명품 때문에. 맞죠? 그러한 발명품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한 발명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사회 질서를 혹은 사회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 있죠. 사회 질서나 사회 모습을 가지는 형태 그런 것들을 7,000년 넘게 개발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확실히 자연 선택의 하나의 힘이 됐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도시 형태나 아니면 시장 형태 현대에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원격 통신 혹은 원격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인간이 사회적 형태나 사회적 질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발명품을 개발했던 이런 것 덕분에 인간이 어때요? 낯선 이들 혹은 외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인간의 사회적 변화를 통한 이런 경험 같은 경우가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발달시키는 것이 진화의 하나의 요소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의 사회는요,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사회적 형태의 발명품들, 다시 말해서 도시가 커지고 그다음에 시장도 더 교류가 활발해지고 먼 거리 사람들과 원거리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사람들을 낯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가진 것이 유전자를 바꾸는 것 같아요. 자, 뭔 말인지 이해 안 되겠지만 좀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하나의 생명체 종으로서 우리는 아마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점점 더 똑똑해질 수가 있대요. 똑똑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유전적인 변화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이죠. 왜 인간 똑똑해집니까? 모여서 사니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사회가 자극을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자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도시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런 사회적 변화 때문에 인간이 똑똑하게 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뭐? 인간은 우리는 아마도 점점 더 똑똑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똑똑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라는 곳에서 도시 문화 같은 경우가 점점 더 어때요? 복잡해지고 자극을 주고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진 겁니다. 맞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읽어봤던 거 있죠.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그 병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으로 면역력이 늘어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겠죠. 자, we almost certainly are evolving to have different immune systems.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의 확실히 또 진화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지게끔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신체적인 생리적인 특성까지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자연 선택 맞죠? 진화하고 있죠? 자, 뒤에 봐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네.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체 종의 멤버들이 왜 면역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냐면 더욱더 밀집하고 어떤 빽빽한 그러한 집단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종의 집단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시 산간지방에서 어쨌든 보았던 부족들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모여 살다가 외부에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게 됐다. 뭐 관광단지가 생겨서.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병에 더 걸리고 외부 질병에 옮겨올 수 있겠지만 몇 세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아파하겠지만 나중에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밀집하고 밀집되어진 집단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많이 가진 채로 살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서 이유라 그랬잖아요. 이유, S, 그 다음에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더욱더 밀집하고 밀집한 집단에 살게 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또 어때요? 몰려 살기보다는 여행 다니잖아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 같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먼 거리를 걸쳐서 움직이게 됩니다. 도시 사이에서. 그리고 그 도시 같은 경우가 자, 뭐를 낳게 돼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유행병이나 전염병도 낳게 되잖아요. 맞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교통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요.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옮겨올 가능성은 적었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옮겨와서 우리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병에 대해서 면역체를 가지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코로나에 대한 면역체를 돌연변이가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인간에 있어서의 진화는 뭡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진다라는 점.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류나 어떤 그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시켰기 때문에 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말이냐? 예시가 뭐가 들었냐면요. mutations appear. 자, 돌연변이 나타나는데 꽤나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시대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요.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체 종 안에서. 그 다음 지칭하는 것 좀 봐보게요. 자, 돌연변이가 꽤나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confer 밑에 안 나와 있구나. 뭡니까? 부여하다. 뭘 부여하냐면 전염병. 자, 타이포이드는 장티푸스라는 병이에요.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장티푸스의 그런 전염병에 저항력이나 면역력. 장티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부여하는 그것. 이 대식 가리키는 선행사가 뭘까요? 생각해봐요. 그것은 장티푸스라는 질병의 전염병에 저항력을 부여하는 그것. 뭐겠습니까? 당연히 뮤테이션스가 되겠죠. 돌연변이. 이거예요. 잘 이어서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랑 생명체 안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뭐가? 이런 돌연변이들이. 맞죠? 근데 그 돌연변이들은 어떻습니까? 장티푸스라는 질병에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부여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뒤에 봐볼게요. 자, 새롭게 가능하게 되었대요. 이 새롭게 가능하다는 것은 뭐를 PP로 꾸며주고 있겠습니까? 새롭게 가능해진. 얘는 resistance, 저항력이에요. 자, 새롭게 가능하게 되어졌는데 뭐 때문에 새롭게 가능하게 되어졌냐면요. urbanization, 도시화, 그리고 long distance trade in Europe. 자, 어때요? 유럽에서의 장거리 거래, 장거리 어떤 무역, 맞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근에 새롭게 가능하게 되어진 면역력을
장티푸스에 대한 면역력을 부여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few thousand years, 최신 어떤 몇 년 동안의 과거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대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thousand years면 어때요? 수천 년이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인간 역사를 따져보면 훨씬 더 오래됐는데 최근에 한 천년, 몇백 년 동안만 어떻게 돼요? 이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부여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최근 몇천 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대요. 이 thousand years를요, 수천 년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요, 한 1, 2천 년 전부터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고 도시를 이루기 살기 시작했고 그 훨씬 이전에는 도시 자체가 없이 뭐 부족 사이, 시족 사이로 작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ousand years는 문맥상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 수천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어때요?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그 짧은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종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돌연변이는 뭐를 부여하는 돌연변이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장티푸스라는 그런 전염병의 저항성을 부여하는 그런 돌연변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새롭게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새롭게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 PP는 뭘 꾸며주고 있냐면 저항성, 면역력. 자, 근데 뭐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가능하게 만들어지냐면 urbanization, 도시화, 그 다음 long distance trade in Europe, 유럽에서의 어떤 장거리 무역이나 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저항성이나 면역력을 부여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천 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요, 유럽에서 장티푸스라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한 것은 도시가 나타나게 된 그 수천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 모이니까 질병이 퍼지게 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이겨내다가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우리의 면역력을 가진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하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면역력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럽니까? 분명히 그 병을 어떤 노출돼서 살게 되다 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항력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어떤 막 만 년 전에 있었던 시족사회를 이루고 났었던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요. 병 걸리면 거의 못 이겨내고 죽었을 수가 있겠죠. 왜?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아직 외부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자연선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힘. 뭐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사회 질서의 형태. 그리고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거. 도시를 모여서 살더니 더 똑똑해졌다. 왜? 사람들과의 교류가 훨씬 더 많아졌고 사회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사례를 들면서 두 가지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사회 질서가 분명히 자연 선택을 통한 돌연변이로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요, 좀 소재는 쉬워요. 춤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음악 용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어원을 살펴보니까 춤 용어랑 되게 그 비롯된 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춤이 어떤 췄을 때 뭐 발생하는 그런 형태 혹은 춤의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현대의 음악 용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봐서 사실 옛날에 어떤 우리가 춤을 췄던 여러 가지 형태나 여러 가지 방식들 같은 경우가 오늘날 음악의 용어의 기원을 댔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음악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음악 용어가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음악 용어 같은 경우가 어쩐다? 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글을 쭉 보면요. 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음악 용어의 어떤 예시를 봐보면 오늘날 우리가 론도라는 음악 용어가 있대요. 근데 그 론도가 뒤에 나오는 랑듀 이것의 기원이 돼서 생겨난 단어래요. 런더는요. 어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런더라는 그 음악 용어는요. 계속 뒷부분에 후렴만 재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듯이 리피티드 같은 거.
근데 그게 옛날에 롱듀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옛날에 방랑 음악가들 있죠. 막 음유시인들. 그 음유시인들이나 방랑 음악 같은 경우, 방랑 음악가들 같은 경우, 론듀라는 굉장히 흥겹고 시로된 그런 음악을 불렀대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항상 동글동글 도는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둥글둥글 춤을 췄을 때마다 불렀었던 그 런듀라는 시 음악을 나중에 현대로 갖고 오면서 음악을 둥글둥글하게 후렴만 반복되는 것으로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같은 뜻은 아니지만 상황상 춤을 췄을 때 썼던 그런 단어를 가지고 회전하는 어떤 그런 음악 단어를 가지고 썼었던 그런 시에 관련된 음악 구절이 나중에 후렴 부분만 재반복하면서 빙글빙글 돌듯이 하는 론도라는 그런 음악적 기술의 어원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 때요, 이 캐롤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이것도 춤의 하나의 형태인데, 그게 뭐 흥겨울 때마다 쳤나 보죠. 혹은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오늘날 크리스마스 음악을 가리키는 캐롤이라는 단어로 자, 지금 현대 그 어원을 가지고 쓰고 있대요. 미뉴에트나 왈츠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춤에 관련된 단어인데 점점 더 무대의 어떤 음악의 하나의 형태로 받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시를 봤을 때 당연히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알겠죠. 과거에 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나 춤의 여러 가지 발생했던 상황 같은 경우를 현대 음악의 형태의 단어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분명히 오늘날의 음악 용어 같은 경우는요. 춤에 굉장히 밀접한 과거의 춤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In European history. 자, 유럽의 역사에서. 자,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바로 동사 were를 잡을 수가 있죠. 앞에 나오는 favor는요. 뒤에 favored by pp가 나왔기 때문에, by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꾸며주고 있는 부분. 주어는 many of the song forms. 많은 음악적 형태들. 복수 주어니까 were 썼죠? 해석해 볼게요. 많은 음악적 형태들. 근데 어떤 많은 음악적 형태냐면 오늘날 음악 인기 있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선호되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음악적 형태들 같은 경우가 자, 어쩐다? 명백하게 뭐예요? 명백하게 댄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럽 역사에서 오늘날 많은 음악, 많은 대중적이고 많은 인기 있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선호되어지는 많은 음악 형태 같은 경우가 사실 댄스, 춤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these origins are often preserved. 실은 이렇게 옛날 춤에 있는 형태가 현대의 어떤 음악 용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원, 이 기원 같은 경우가 어디에 보존되어져 있냐면요. 음악 용어에 되게 많이 보존되어져 있대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 용어에 많이 그런 기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했었죠. 롱도라는 그런 음악적 용어는요. 지금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자, 굉장히 특별한 음악적 형태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후렴을 가지고 recurring, 반복되는 refrain, 후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음악적 형태로서 론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 용어는 뭐처럼 보인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파생되었을 수도 있다. 자, the term likely derives from. 자, 둥글둥글 도는 춤. 이것에 파생되었을 수 있어. 이것으로부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를 동반하냐면요. 런듀라는 단어. 런듀라는 단어는 약간 좀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출 때마다 썼었던 뭐죠? 흥겨운 음악 같은 거예요. 시로 만든 음악. 근데 시로 만든 음악이 왜 롱듀라는 단어가 오늘날 뒷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특정한 음악적 형태를 가리키는 론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냐면요. 론듀라는 음악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방랑 시인이나 아니면 음유시인이나 방랑 음악가 같은 경우가 론듀를 부를 때마다 빙글빙글 도는 춤을 췄었거든요. 아, 그래서 론듀를 나중에 가까워서 후렴부만 계속 반복되면서 둥글둥글 도는 그런 음악적 형태를 언어 기원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온 것처럼 of the wandering musicians, 방황하고 어떤 헤매이는 음유시인이나 방랑 음악가들. 뒤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 언제 때? 중세 후기에 방황하는 음유시인이나 아니면 뭐 방랑 음악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론듀를 어떤 가리켰었는데 그 론듀가 뭐랑 공관이냐면 항상 둥글둥글 추는 춤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파생됐대요. 그래서 그 론듀라는 중세 시대의 언어가 나중에 론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용어가 기원이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캐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캐롤이 뭡니까? 아, 크리스마스 음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캐롤이라는 그 단어는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크리스마스 송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왔냐면 매우 유명한 그 당시에 댄스, 춤으로부터 왔대요. 근데 그 춤을 하필 뭐 크리스마스 기간에 많이 췄나 보죠. 혹은 그 춤을 뭐 명절이나 어떤 경쾌한 연말에 췄나 보죠. 그래서 그 춤의 형태가 캐롤이었는데 이 단어가 뭐 크리스마스 음악을 가리키는 캐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a host of other terms from minuet to waltz. 자, 수많은 수많은 다른 용어들인데 미뉴에트부터 시작해서 왈츠 이르는 수많은 용어들도 지금 어때요? 콘서트홀 뮤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서부터 기원되냐면요. 댄서들로부터 기원되었다는 겁니다. 미뉴에트나 왈츠 같은 경우도 무용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였나 보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음악의 여러 가지 하나의 형태를 가리키는 신용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춤 용어로부터 기원됐다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나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걸 의심해요. 뭐라고 의심하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영향력을 다 파악했는가는 의심이 들어요. 뭐에 대한 뭐의 영향력입니까? 춤이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히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가장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타난대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용어가 몇몇의 용어가 춤에 대해서 비롯되어져서 오늘날 음악 용어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는 진짜 얼마나 과거의 춤이 현대 음악 스타일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한다라고는 의심해요. 하지만 최소한이보다는 거의 못마하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그것을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맞죠? 이 시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Full impact of dancing on musical style이겠죠. 춤이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서 미친 영향력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진짜 못하는 곳에서도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놀라고 있습니다. 자, 찰스 러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중요한 연구. 뭐에 대한 연구냐면 자, The Classical Style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의 중대한 연구 안에서 자, 그는 어떻게 됐어요? marvels, 감탄하고 경탄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두 번째, is. 그리고 나서 강요받았어요. 자, 뭘 경탄하고 뭘 강요했는지 봐볼게요. 자, 뭘 경탄했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경탄했대요. 어떤 과정? 그것을 통해서 단지 4개밖에 안 되는 마디의 악구 같은 경우가 자, 뭐예요? stranglehold니까 굉장히 강한 장악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놀라요. 뭐에 대해서? 리듬 구조에서. 고전 음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선지가 있으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요 4개의 마디를 가진 악 구절이 요 4마디만 봐도 얼마나 강한 리듬 구조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게 된 것이니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경탄해요. 무슨 말이냐면 악구 같은 경우 이렇게 4마디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A 구조와 여기서 B 구조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한 리듬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요. 완벽하게 여기 나오는 악보 같은 거나 이런 음표 같은 걸 보니까 요게 이루어져서 마치 춤을 추듯이 완벽한 리듬 구절에 대한 장악력을 가졌다는 것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난 놀랐어요. 그리고 that이라고 결론 내리게끔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that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 주기를 가지고 있는 악 구절, 다시 말해서 음악 구절. 그 주기를 가지고 있는 악구가 와 진짜 춤이랑 관련돼 있구나. 뭐를 가지고? 그것에 스텝. 그러니까 스텝이죠. 말 그대로 스텝. 발을 어떤 디는 스텝이나 아니면 그루핑, 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상응하면서 자
구절의 어떤 악구의 패턴 같은 경우 필요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구가 필요하잖아요. 춤에서는 구절 필요하죠. 왜? 춤에서는요, 어느 정도 막춤을 추는 게 아니라면 딱 정확하게 반복되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옛날에 춤의 형태가, 오늘날 음악 같은 경우도 막 음악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리듬성을 가지고 이 네 개의 구절이, 하나의 구절이 네 개의 마디를 가지고 반복되어지는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뭐 A, B, B, A. 나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A, B, C, A. 나중에 또 반복되어지고 A, B, C, A. 요게 음악을 취하는 어떤 방식인데, 요것 같이 마치 춤도 딱딱 맞아서 떨어진 걸 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고 경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냐면, 반복적인 음악 구절 같은 경우가 춤하고 관련돼 있다. 뭐를 가지고? 악구 패턴의 필요성을 가지고. 근데 그 악구 패턴 같은 경우는요, 뒤에 나온 것처럼 스텝이나 조를 이루는 이런 것과 상응하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마디로 된 이런 구절 같은 경우가 춤의 어떤 형태 같은 경우가 완전히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때요? 심지어 가장 음악을 잘 작곡하는 엘리트주의의 거장인 모차르트나 베토벤마저도 어쩐다라는 거. 답이 어려웠죠. 2번. 뭐? 움직이는데 어떤 것의 비트에 맞춰서? 농부, 소장농의 발에 맞춰서 비트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낼게요. 근데 결국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걸작을 만드는 음악 작가들조차도 예전에 있었던 춤의 박자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걸 봐서 분명히 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음악 용어라는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이걸로 8번, 9번은 보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